안녕하십니까.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부결은 됐지만 압도적 부결일 것이란 전망과는 달리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많은 이탈표가 나오면서 급격한 내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는 막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 간의 양자 대결이 될 것이다 라는 초반의 관측과는 달리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혼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속속들이 파헤쳐 촌철살인 분석해보는 시간. 오늘은 국민의힘 신인규 상근 부대변인, 전 상근 부대변인이시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설주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신인구 변호사님은 조직이 상당히 있으신 것 같아요. 조직이요? 네, 제가 그 네. 유튜브 지난 2주 전에 출연한 걸 봤는데 네. 신인규 화이팅, 신인규 잘한다 이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던데. 대표시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 네. 이 정도의 제- 조직이면 선거에 또 나오실 만하신데. 네, 저희 응원단들이 열심히 하고 있네요. 거의 전국적인 네. 조직으로 알고 있어요. 네. 신 변호사님 페이스북 저도 가끔 보는데 국바세 활동을 꾸준히 하시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국바세 회원들 미팅도 주말에 하시기도 하고 상당히 저라도 당 하나 만들어도 되지 근데 않을까. 그분들이 저를 응원한다기보다는 이제 네. 국민의힘의 무너진 정당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좀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겸손함까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분들의 그 진정한 그런 열정이나 마음을 모아서 근데 정당 바로 세우려고 좀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런 면에서는 참 국민의힘이 정당이 그래도 건강하게 가려는 정화작용은 있다고 봐요. 예.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가 한쪽으로 쏠려버리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당원들의 목소리가 저기도 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이실 텐데 어찌 보면 저렇게 신인규 변호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옳다구나 이렇게 지지해 주시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근데 민주당이 좀 아쉬운 것은 너무 한쪽 목소리만 커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예. 좀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른바 개혁의 딸이라고 네. 하나요? 그 목소리가 커지게 된 계기.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턱걸이 부결입니다. 총 투표수 297표 중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가 주는 의미를 당 지도부와 함께 깊이 살피겠습니다. 어제의 일로 당이 더 혼란이나 분열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절벽에 매달렸을 때는 보고 손을 놓고 과감하게 뛰어내려야지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동바동 하다 보면 훨씬 더 크게 다칩니다. 이재명 대표가 명심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설 변호사님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예, 저도 찬성이 더 많았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압도적 부결이 그렇죠. 아니라. 한 표 한 차로 표가 더 많았어요. 많았었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탈표를 뭐 38표 정도로 볼 것인지 예. 아니면 정말 그 17표 딱 차이 예. 이걸로 볼 것인지 이제 서로 보는 입장도 약간은 다릅니다. 이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일단은 부결되었다라는 예. 거에 일단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말 엉터리 같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해서 검찰의 무도하고 과도한 수사 그리고 영장 청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일단은 부결을 시켰다라는 예. 점에 대해서는 뭐 다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결과가 나타내 주는 것은 이 영장 청구서부터 2월 달 내내 이걸 가지고 진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결과가 아마 저는 가결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도 이거 예상했었을까? 아, 이렇게 많이 나올 네, 거라는 저는 거를? 예상 못했을 예. 것 같아요. 본인들도 아마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뭐 지금 이 결과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분석을 하고 있고 여러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것이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뭐 본인은 복수의 뭐 의원들을 통해서 이거 확인한 것이다라고 하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어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예. 뭐 A라는 의원은 뭐 일본에 그냥 무효표를 던지세요. 그다음에 이건 가결 표를 던지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어차피 부결될 텐데 내가 이렇게 가결이나 무효표 아니면 그 뭐 기권 이걸 하더라도 '무슨 티가 나겠어?' 이런 생각으로 아마 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뭐 30 최소한 뭐 예. 17표뿐만 아니라 최소한 30명 정도의 어떤 반대 기존의 당의 총의와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은 네. 하셨어요? 아니 저도 사실 음. 예상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민주당에서 뭐 의원총회를 통해서 뭐 사전에 물론 무기명 투표입니다마는 뭐 전원이 좀 의견을 일치를 봤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도 사실은 노웅래 의원 전 사례도 있고 해서 네. 그거보다 좀 더 높은 수치가 음. 나와서 부결시키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은 전혀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이건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에 관해서는 사실상의 사망 선고 아니냐 지금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결과적으로는 이게 부결이지만은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얻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양만 조금 이렇게 구겨진 약간 이런 모양새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찬성표가 나온 것도 맞지만은 무효와 기권표가 나왔다는 것도 오히려 부결을 못 던지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겐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사실상의 애매한 이탈표가 또 나온 거거든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반란이냐 아니면은 단순한 그냥 이탈이냐 그거는 뭐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저는 지금 이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민주당에서 꾸준하게 이것을 야당 탄압, 보복 수사라고 규정을 졌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지금 앞으로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장 예. 청구가 가속화되면서. 근데 지금 민주당이 여기서 또 만약에 보복 수사라고 한다면은 끝까지 막아야 됩니다. 총선 때까지 이재명 대표랑 한 배를 타야 되는 것인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첫 번째까지는 부결시켜 줄 거니까 두 번째부터는 나가라. 그럼 이게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수사에 대한 정체성, 이 수사에 대한 성격 규정부터 좀 명확하게 하고 만약에 야당 탄압이고 보복 수사라고 한다면은 좀 민주당이 애매한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좀 끝까지 그럼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쪽으로 가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정당한 수사라고 한다면은 지금이라도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 출석하고 영장 발부를 위해서 영장 실질심사에 나가라. 좀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다소 일관적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번에 저는 이번 이 투표의 결과가 저는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그 가결이라든지 무효표를 던지신 의원들도 민주당 의원들도 저는 검찰 수사 영장 수사가 상당히 과도하고 부당하다는 것은 동의를 하고 계세요. 그런 기류는 있지만은 어찌 보면 검찰 수사의 어떤 정당성 부여 문제와는 별개로 당 내의 상황이라고 보여요. 본인의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의 공천권 문제라든지 예. 왜냐하면 지금 보도된 내용대로 보자면 지난주 금요일 날 예. 그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이거 기자회견을 하면서 예. 무슨 오란피가 쳐들어와도 피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확고하게 밝히면서 뭐 주말 예. 동안에 조금 이 기류가 좀 변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의총은 지난주 일주일 전에 했었거든요. 그렇죠. 월요일 날. 화요일인가 하지 않았나요? 뭐 지난 화요일. 뭐 그 정도 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기자회견을 그랬죠. 예. 해서 이제 당 대표가 그런 내용을 밝힌 것을 보고 이대로 가서 왜 그러냐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만났을 때 어떤 거취에 대해서 좀 결정을 해 예. 주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묵묵부답을 하다가 금요일 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본인이 계속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네.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사를 거절했구나라고 아마 판단을 그러니까 하고 이른바 비명계에서는 이번에 부결을 던져줄 거지만 이제 자진 사퇴 형식을 좀 취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기자회견 그리고 그 앞서서 또 윤석열 대통령에서 굉장히 강하게 뭐 그렇죠. 깡패냐 뭐 이런 식의 그렇죠. 비판을 네, 하면서 네. 자리는 지키겠다. 이걸 하니까 비명계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실력 행사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뭐 그렇게 아마 판단이 좀 돼요. 근데 저는 사실 공천에 대한 문제로서 이 표를 분석하기에는 조금 본질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만약에 이것이 과도한 수사라고 한다면은 그건 부당한 수사입니다. 그건 저항을 하는 게 맞고요. 입장을 중간에 바꿀 명분이 되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과잉 수사인지 여부를 좀 판단을 해보자면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에서 시장을 8년을 재임을 했고 또 경기도지사까지 지금 한 12년간 예. 공직에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잉 수사라고 보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반대로 너무 많은 범죄 혐의들을 이미 저질러 놨기 때문에 그걸 뒤처리하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과잉 수사가 아니라는 판단이 되는 것이고
국민 여론을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수사가 정당하다는 여론이 늘 높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이 있는데 아마 지금 우리 설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편파성의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중립성이 위반된다는 것인데 이것도 좀 설득이 잘 안 되는 것이 저는 편파적인 문제 인정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50억 클럽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들 수사가 아예 착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민주당이 지금 현재 과반 이상의 표를 갖고 있고 의원 수를 갖고 있고 또 국민 여론도 상당히 그 특검에 대해서 우호적입니다. 그렇다면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회에서 권한을 행사하면 될 일인데 또 그건 안 했거든요. 근데 저는 민주당의 이런 좀 태도에 대해서는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런 그 사건의 본질을 저는 의원들도 안다고 봅니다. 이것이 네. 뭐냐면은 사실 이 실체가 대선 이후에 어떤 사안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뭐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뭐 탄압이다라고 얘기해도 좀 설득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 건은 2015년도에 있었던 대장동의 대형 개인 비리, 부패 혐의에 관련된 것이고 게다가 측근들이 지금 다 돌아서 가지고 진술을 바꾼다거나 심지어 오른팔 왼팔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이미 구속이 되어 있으세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정치적 책임도 안 했고 끝까지 본인은 억울하고 본인은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법원에 나가지도 않고 또 하나는 영장이 또 엉성하다라고 하면서도 또 영장 실질에서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좀 모순점들이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는 매우 어려운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냐 아니면 정치적 탄압이냐가 중요한 게 이제 기소가 아마 될 거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요. 이후에 직무 정지 문제를 봤을 때 네.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이건 그러니까 뭐 당헌 80조 3항에 의해서 뭐 이제 기소 시에 부정부패 예. 비리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중지를 할 수 있다. 사무총장이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아마 이거 예외 조항에 아마 해당하기 때문에 네. 당내에서 그렇게 큰 이걸 가지고 또 다툼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요.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미 정리가 된 부분이고 당무위원회에서도 판단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뭐 이제 이렇게 하면 또 당무위원회 위원장이 당대표인데 그렇죠. 예. 스스로 판단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당 내에서는 그 어찌 되었든 간에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네. 이 대장동 사건에 가장 우리가 먼저 우리가 각인되었던 내용이 뭐냐면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라는 거였어요. 예. 그러면 화천대유에 지금 김만배 씨가 하고 있는데 그 가장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1호 천화동인 1호의 지분 428억 네. 이란 그 돈에 대해서 이 주인이 누구냐? 제일 처음에 이거 그분 거라고 했어요. 그분. 그렇죠. 화천대유요.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해서 그분이 다들 이재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기소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김만배 씨가 지금 왜냐면 김만배 턱을 못 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래 428억이 이재명 거라는 물증이라든지 어떤 뭐 증거가 있느냐. 그것도 없이 이 사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70%를 가져와야 되는데 50%밖에 못 가져와서 그것이 배임이라고 하는 것이냐. 이게 말이 좀 되느냐. 솔직히 손해가 난 것도 아니고 이득을 더 못 가져왔다 해서 배임으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이건 법리적인 판단의 문제만 남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지리한 재판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것을 기소를 한다는 것은 어떤 정치 검찰의 정말 정치적인 수사다라고밖에 판단할 수는 없다는 요거 것이죠. 법리에 관련해서 제가 조금 반박을 드리고 네. 싶은데 사실 그 428억에 대해서는 뇌물에 대한 성질이고요. 그거는 약속만 해도 처벌을 하기 때문에 네. 이미 정진상에 대한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 이름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필요가 있고 이미 검찰도 저는 상당 부분 자신이 있으니까 이제 기소한 건데 영장에 빠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비판이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 배임이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논리를 보면요. 두 가지의 모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왜 다른 민간 개발은 놔두고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이런 논리인데 다른 민간 개발은 법과 원칙과 절차를 지켜서 시장에다가 맡기는 것이지 이런 식의 특혜를 몰아주지 않거든요.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뭐 어떤 돈을 회수했으니까 자기는 배임이 아니고 떳떳하게 했고 심지어 행정의 모범 사례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민주당에다가 역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이 행정의 모범 사례면은 대장동을 전국구로 확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의 핵심은 뭐냐면은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 가지고요. 성남 내부에 있는 산하기관입니다. 거기에 측근들 갖다 다 심었습니다. 심지어 그 김만배 일당들, 뭐 이재명 측이라고 봐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기득권 연합체거든요. 지역의 토착 비리 세력들인데 자기가 친한 회계사, 변호사 다 꽂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룰을 또 짜요. 그러니까 당연히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경쟁을 가장한 외형은 공정하게 해놨지만 내부에는 완전히 뒤틀려져 있는 부패가 다 녹아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능적인 범죄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업자들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초과 이익 규정도 환수하는 거 다 삭제시켰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뭐 보고를 못 받았다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비상식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성남시가 판을 짠 게 맞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이냐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몰랐다고 한다면은 엄청난 이거는 무능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지도자 자격이 없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알았다, 공모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정진상과 김용희 몸통이 아니라 그럼 이재명이 몸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논리적인 귀결이 나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기소가 되면 재판정에서 이제 다뤄질 네.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또 있는 게 이번 건 그러니까 배임 혐의 외에도 지금 제3자 뇌물죄 네. 성남 FC의 음. 문제가 있고요. 또 대북 송금 네. 뭐 이런 문제들도 있고 계속해서 어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야 뭐 비밀 결사대처럼 혹은 그냥 자발적이든 이렇게 소수가 반대 이제 찬성표를 던지지만 이 점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표면화되지 않겠어요? 지금 2차 체포 동의안이 왔었을 때 네. 당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도 지금 이제 뭐 말씀들이 많으세요. 지금 네. 그리고 이것을 당론으로 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니면 뭐 이 당론으로 정해도 저는 어차피 뭐 무기명 네, 비밀 투표잖아요. 비밀 투표이지만은 이걸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또 들어가지 말자라고 어. 했는데 또 들어가지는 그렇게는 안 된대요. 이게 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유권 해석을 했는데 일단은 투표를 해서 이게 결과가 나와야지만 이게 부결 가결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안 들어가서 하면 이게 아예 투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투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밀 투표고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표를 던졌는지 몰라요. 당론으로 정했다 손 치더라도 당론 본인이 어기겠다. 나는 당론에 따르지 않겠다라고 의원들이 나오면 그럼 오히려 더 뭐 후폭풍도 더 심해지는 더 거죠. 심해지죠. 예. 그러니까 저는 어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정치력이 남은 문제라고 보여요. 물론 2차 체포동의안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쌍방울 수사가 속도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저는 길게는 7월 달로 봤었는데 빨리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1월과 7월에 보통 임시회를 개최하지 않거든요. 예. 보통. 그래서 근데 지난 1월 달에는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민주당이 그때 솔직히 한 일이 없어요. 그때 그래서 방탄 반국회. 논란을 예. 스스로 자초한 셈이 됐고 7월 달도 이제 남았는데 저는 그래서 검찰 측에서도 7월 달에 아마 2차 체포동의안을 청구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저는 이번 결의를 보면서 좀 더 빨라질 수 있겠다. 왜냐면 회기 중에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 속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만약에 2차 넘어왔었을 때 이제 그 안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상태라면 예. 혹은 예. 이제 3월 달에 이제 대장동 사건으로 이제 불구속 기소는 될 거니까. 그리고 이제 공선법 지금 재판이 시작이 되거든요. 예. 이제 금요일 날. 이제 3월 3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2주에 한 번씩 기일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대장동 재판이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된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주일에 2번씩 심리를 아마 집중 심리로 갈 것 같아요. 워낙 방대한 사건이기 예.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어떤 주에 따라서는 일주일에 3번씩 재판을 출석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었을 때 이제 예. 당내에서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거치에 대해서도 분명히 요구를 할 거예요. 일각에서는. 그리고 예. 이번에 어찌 보면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30몇 명 정도, 거의 많게는 40명 정도의 의원들이 어떤 실체가 드러났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당내 논의를 통해서 이걸 해결을 해야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 가결이라든지 무효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비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원들 저는 뭐 개딸들인지 아니면 뭐 개딸일 수도 있고 그냥 일반 당원일 수도 있고 여기에 분노를 느끼는 지점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본인의 의사들을 충분히 사전에 밝힐 수 있는 그 과정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앞에서 규탄대회 할 때 어땠습니까? 일반 당원 포함해서 1,500명, 2,000명 가까운 의원들 전원 참석해가지고 규탄대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투표 결과는 이렇게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내 갈등을 오히려 이걸 더 격화시키는 내용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 안에 2차 체포 동의안이 오기 전에 아마 이재명 대표와 그다음에 이번에 반대표를 이게 그 당론한 거 조금 반대표를 던졌던 의원들 간에 조금 더 소통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신 변호사님은 왜 그랬다고 보세요? 왜 그들은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 혹은 부인지 무인지 모르게 굉장히 갈등의 그 모습이 뭐 이렇게 좀 보이기도 하던데 이야기할 수 없었던가요? 민주당 밖에서 보면 어떠신가요? 글쎄요. 근데 저는 뭐 얘기할 수 없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이거 무기명 투표거든요. 예. 그 무기명 투표고 헌법에 따르면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 행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아니 그분들이 무기명 투표에서 표를 행사한 결과가 나온 것일 뿐이지 이걸 색출하는 것 자체가 일단 비상식 아니냐. 그리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왜 가능하지도 않은 비상식적인 일을 왜 할까? 이제 거기에 대한 저는 근본적인 물음이 있는 것이고 저는 민주당에 있는 뭐 한 30명 이상 되는 분들이 저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했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 이후에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아픔을 겪고 국정농단 수사를 통해서 집권한 문재인 정부 이후에 대한민국의 그런 법적 기준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국정농단, 시정농단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과거에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구속 수사라고 본인이 외치셨거든요. 제일 먼저. 그 정치적 이익은 다 받으셨죠. 근데 뭐 정치적 이익에 대해서 제가 뭐 논란을 삼자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에 따라서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실제로 4년 7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 구속당했습니다. 근데 그 사유에 대해서도 보면요. 다 직권남용이랑 다 뇌물죄입니다. 이 이재명 대표 사안이랑 거의 유사해요. 예를 들면 성남FC 사건도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뇌물 사건도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1원 한 장도 안 받았다고 하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측근들 다 구속됐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그 높아진 국민들의 요구사항 때문에 구속수사를 받고 사면으로 풀려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의 시정농단이 예외로 된다고 한다면 맞지 않는 것이고 뭐 쌍방울 관련해서 변호사비 대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이 됐죠. 물론 뭐 과거 개인 비리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한 축이 그 삼성에서 변호사비 대신 내준 게 문제가 됐는데 그 쌍방울하고 굉장히 좀 흡사합니다. 물론 쌍방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도화된 지능적인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그 국민들의 높아진 요구 수준에 우리가 응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개딸들의 그런 압박에도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용기를 나름 낸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대장동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특검, 쌍특검을 민주당에서는 동력이 좀 많이 잃어버린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지금으로서는 특검을 가기에는 당내에서도 이렇게 분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든 것은 사실이 돼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조금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취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네.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당을 예를 들어서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쌍특검으로 가자라고 계속 주장을 해봐야 이거의 정당성이 떨어져 버려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조금 시간을 미뤄두고 할 것인가. 근데 이것도 지금 한다 해도 실기를 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기회를 좀 시간을 놓친 것은 사실이어서 이걸 빨리 할 것인지 아니 이건 조금 차치하고 나머지 차라리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번에 인사 문제라든지 예. 그다음에 외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이것을 논쟁화시켜서 갈 것인지 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실기한 것을 가지고 와서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이건 만약에 지금 뭐 김건희 특검을 하자고 한들 뭐 국민의힘에서라든지 아니면 뭐 여론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야, 너 이거 당신 어떠한 이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가지고 차라리 가는 것이 국민 공감대를 얻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밖에 있다 보니까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예.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예. 제가 해결책 하나 네. 드리면 좋겠는데요.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결자해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대전제인데요. 첫 번째, 본인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전 그 약속을 지키는 선언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이 먼저 선언을 하시고요.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허락된 변호인의 조력이라든지 그런 시민의 방어권만 나는 쓰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결백을 밝히시라. 저는 그게 첫 번째 주문일 것 같고 그래서 전 이재명 대표가 원칙으로 돌아가서 일단 대응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줘야 그 다음 얘기들이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뭐 지금 조기에도 치러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민주당이 이제 박홍근 체제로는 뭘 할 수가 없다. 너무 잘못한 게 많아서 저는 이재명 대표도 원칙 선언하시고
한 1, 2주 뒤에 박홍근 원내대표도 사임하면서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이 된다면은 저는 그분들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당선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심점을 바탕으로 해서 50억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저는 좀 국민들의 뜻을 반영해가지고 강력하게 밀어붙인다면은 저는 민주당의 문제 심플하게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려운 부분은 과연 이재명 대표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원칙을 받아들일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해결책을 들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좀 짧게 지난 3일